뉴욕에서 1시간 남짓 거리 뉴저지에 위치한 미들섹스 교도소. 요즘 이곳에서는 연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미 전역에서는 불법 체류 외국에 대한 강제 구금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그런데 억류된 불법 체류자들은 가족과의 면회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How many of you have been in shackles? How many of you have been deported? How many of you have lost your loved ones? He had gone as an emergency to the Dominican Republic. When he came back, he was apprehended at JFK airport. Since then, they have claimed him to be an arriving alien, even though he's been here 30 years. A woman whose husband was detained, and she came repeatedly to try to see him, and the guards turned her away because she didn't have the proper ID. In fact, for 1 month her husband was in detention. She never got to see him because it was so much trouble to get that ID. Finally, he was deported, again, before she could even see him once. But under the shadow of September 11th, the government has not only taken away the rights of immigrants, it has also taken away the rights of the American people. The regime of George Bush is headed on the path to fascism. 테러를 원성봉쇄한다는 미 수사당국의 검거 열풍의 최우선 표적이 된 것은 아랍계 외국인들이다. 이들은 테러와 연루된 증거나 뚜렷한 혐의 없이도 이민 귀화국과 FBI 등 미 수사당국에 의해 무차별 체포됐다. 특히 5,000명이 넘는 아랍인들이 단지 지난 2년 동안 중동에서 입국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받아야 했다. After 11th of September, they were looking for the Arabs and the Muslims. 9.11 테러 후 당국은 아랍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을 수색했고 체포했습니다. 1,500명에서 2,000명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7명에서 18명 정도만 석방됐고 일부는 추방당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9.11 관련 범죄로 기소되고 수사된 사람의 숫자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용의자들을 선정하는데 아주 광범위하고 부정확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마도 민족과 종교에 기초한 것일 겁니다. 미국 내 이슬람 교도들은 800만 명, 그중 아랍인은 3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들 대다수는 자유와 평등의 나라 미국을 찾아온 합법적인 이민자들이다. I wish peace. I wish peace for everybody. I wish not somebody do anything wrong. We love this country. We American citizens. We came a long time ago in this country here, and we love this country. Believe me. I hope that the world itself will understand us better, and that we will not be degraded just because we are Muslims, or that just because we sound Islamic, or because we're not terrorists. 그러나 이들에게 더 이상 미국의 자유는 없다. 단지 이슬람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랍인이라는 이유로 이들에게는 테러리스트의 혐의가 씌워지고 있다. 미국이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모든 이에게 보장해온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미국 스스로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이다. 지금 많은 미국인 회교도들이 탄압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그들의 종교 때문입니다. 정치적, 종교적 견해가 다르다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지금까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온 수정헌법 1조의 이념에 맞지 않는 것으로 미국의 사법 전통에 역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변화는 9.11 테러로 시작됐다. 미국의 심장 뉴욕 맨해튼에 가해진 거대한 충격. 무려 3,500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대참사. 독립전쟁 이후 미 대륙에서 단 한 번도 침공을 당하지 않았던 미국인들은 그날 경악과 공포의 도가니에 휩싸였었다. 미국은 즉각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We will direct every resource at our command, every means of diplomacy,
every tool of intelligence, and every necessary weapon of war to the disruption and to the defeat of the global terror network. 선전포고는 아랍을 향한 것만이 아니었다. 미국 내 테러 분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애국자법이 수당적인 지지로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 애국자법을 두고 미국 내 많은 인권단체들은 법의 얼굴로 분노와 보복만을 담은 경문이라고 비난했다. 지금껏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못한 반인권적인 독소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애국자법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도청 비밀 감증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엄격하게 규제됐던 최첨단 장비들도 수사에 활용되기 시작했고, 테러 수사라는 이유만 달면 범죄의 증거 없이도 도청 감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각종 전자우편과 인터넷 기록도 제약 없이 추적할 수 있다. 실제로 FBI는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협조를 얻어 모하메드 알리 후세인 등 아랍계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이메일을 감시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해 일단 테러 용의자로 지목되면 임의로 언제든지 집을 수색할 수 있다.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기소 전 구금기간도 8시간에서 7일로 늘어났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무려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억울하게 체포됐을 경우에도 자신을 변호할 기회는 없다. 그러나 미 당국은 애국자법이야말로 미국을 지키는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말한다. I'm sure the government wished that it had the entry-exit system that I alluded to. 이런 법을 진작 만들었다면 테러도 없고 그 후에 비용도 안 들었을 것입니다. 인권을 소홀히 여기자는 건 아니지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의 수호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애국자법의 모체인 96년의 반테러법에 이미 위헌 판결을 내렸었다. 미 정부에 의해 테러 조직으로 지목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 판결이 내려진 뒤 한 달도 안 돼 의회는 반테러법을 더욱 강화한 애국자법을 통과시켰다. 새로 개정 애국자법에서 수사당국의 권한은 더욱 확대되었고 그 범위도 넓어졌죠. 제가 어떤 단체에 기저귀를 사라고 돈을 주었어도 감옥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정부가 이건 테러리스트 단체다, 이건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하고도 감옥에 갈 수도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 내 몇몇 인권단체들도 이런 현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폭격당한 미국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이 미국인들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9.11이 남긴 가장 깊은 상처는 오히려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인권의 실종이다. 전 애국심을 믿어요. 전 창가에 성조기와 꽃을 놓아두었어요. 저는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은 사실에 매우 분노합니다. 하지만 제 애국심은 미국이 자유를 보장하고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표현과 시위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수의 의견일 뿐,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 앞에 200년을 이어온 수정헌법 1조의 이상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 Today our nation saw evil, the very worst of human nature, and we responded with the best of America. Our first priority is to get help to those who have been injured, and to take every precaution to protect our citizens at home and around the world from further attacks.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해도 좋은가? 개인은 국가의 위기 앞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을까? 미국인들은 지난 71년 바로 이 물음에 답할 기회를 가졌다. 미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신문 중에 하나인 뉴욕 타임스. 1971년 6월 16일 뉴욕 타임스에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닉슨 행정부에 의해 보도 중지를 당한 것이었다.
뉴욕타임스의 베트남전에 관한 기사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었다. Well, you know, I mean, in the first instance, when the government sought to enjoin 정부가 신문 발행을 금지시킨 첫 사례였습니다. 그것은 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1조 권리를 철저히 묵살한 처사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가 1급 기밀을 누설했으므로 간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고발하지 않았죠. 그들의 관심은 뉴욕타임즈 보도를 중지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사실 뉴욕타임즈의 베트남전 기사는 가히 충격이었다. 지난 30년간 미군은 점차 더 많이 베트남전에 개입해왔는데 전쟁의 단초가 됐던 통킹만 사건은 존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었다. 하루에 무려 400톤의 폭탄을 투하한 공중폭격은 미군의 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제 베트남전은 오직 미국의 치욕적인 패배를 막기 위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발표한 것과는 전혀 다른 전쟁이었다. 미군의 무차별 공격에 죽어간 베트남인이 대략 150만 명. 미군 역시 20만 명 이상이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미국인이 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한 것은 이 전쟁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Cooperation with the armed forces of South Vietnam, attacks are being launched this week to clean out major enemy sanctuaries on the Cambodian-Vietnam border. 전쟁의 기밀이 보도되자 닉슨 대통령은 당황했다. 그는 종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여전히 전쟁을 확대하고 있었다. 그 다음 날인 월요일, 정부는 행동을 했습니다. 멜빈 레어드 국방장관도 화가 났고 헨리 키신저도 화가 났고 결과적으로 닉슨 대통령도 화가 났습니다. 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존 미첼은 뉴욕타임즈에 전보를 보내 보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는 닉슨 행정부의 요청을 거절했다.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의 추악한 실체를 계속 알려야 했다. 그것은 전형적인 검열이었습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실제로 신문의 발행을 중지한 것이니까요. 정부가 발행을 중지하라고 하고 법정에 가서 중지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검열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베트남전의 실상을 알린 것은 국방부 자문위원 다니엘 엘소그였다. 엘소그는 국방부가 극비리에 진행한 베트남전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는데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 진실을 접하고 나서 그는 국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믿기도 했다. 펜타곤 페이퍼를 공개한 것은 정부가 비밀리에 권력을 심하게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고 5만 8천 명의 미국인과 수백만 명의 베트남인들을 필요없는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12권의 책으로 묶인 7천여 페이지의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케네디, 존슨 등 전쟁을 수행한 대통령들은 국민들에게 진실하지 않았다. 케네디는 세계의 정의를 지키자고 호소했지만 그는 이 전쟁이 국제조약에 위배된 부도덕한 전쟁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존슨은 종전을 약속하고 평화회담을 제의했지만 설날 아침까지 수백 개 마을에 대규모 폭격을 감행했다. 사람들은 새 대통령을 뽑았고 그가 베트남전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선거 공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전쟁을 끝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미국 군대를 영원히 그곳에 남겨둘 계획이었고 미국의 지상군을 현지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 정도가 최대한이었습니다.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이런 정보들을 의회와 언론, 대중에게 비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잘못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전쟁은 베트남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전운동이 확산됐고 폭력적 진압이 이어졌다. 결국 1970년 5월 4일 켄트 주립대학에서는 반전 시위도 중 4명의 대학생이 방위군에 의해 사살됐다. 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분노는 전국적인 시위로 표출됐다. 시민단체들이 정한 베트남 반전의 날이면 미국 각지에서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전쟁 중지를 외쳤다. All we are saying is give peace a chance. All we are saying. 총알바지로 전장에 끌려가야 하는 젊은이들의 저항은 더욱 거셌다. 이들에게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의 총구리가 겨누어졌다. 전쟁 앞에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제한됐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이런 안보 논리는 실제로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진상을 철저히 숨긴 채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보도 3일 만에 침묵해야 했다. 국가기밀의 보도는 첩보 행위이며 보도가 계속된다면 미국의 국익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는 혐의 때문이었다. 첩보 행위는 비밀리에 정보를 외국 권력에게, 특히 전쟁 중의 적에게 주어 의도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외국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간첩법은 미국 대중에게 정보를 주는 것을 막는 법이 아닙니다. 미국의 간첩법은 외국에게 이롭다고 믿을 만한 국방정보를 소지한 자가 그것을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언론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보도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닉슨 행정부는 안도했다. 닉슨은 오히려 언론이 미국의 추한 면만 보도한다고 반격을 가했다. 하지만 언론과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포문을 열었다. 비록 최대의 라이벌 뉴욕타임스에게 특종을 뺏겼지만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보도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의 생각이었다. 이틀 후 국방부 보고서에 관한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의 일면 톱을 장식했다. 닉슨 행정부는 곧바로 보도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그날 아침 법무차관이 전화를 해서 정부는 보도를 중지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레엄 사장이 제 사무실에 와 있었는데 의논을 할 필요도 없었죠. 보도를 중지하는 것을 정중히 거절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국방부 보고서에 관한 보도는 미국의 모든 유력지로 이어졌다. 정부의 압력 때문에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은 언론 스스로가 수정헌법 1조를 저버리는 일이었다. 정부도 더 이상 보도를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에 이어서 보스턴 글로브에 가져갔는데 이들도 발행 금지되었습니다. 그 후 LA 타임스, 석간인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등 19개 신문이 백악관의 반발에 아랑곳 없이 보도를 했습니다. 18년 후 닉슨 내각에서 우리를 기소한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에 밝히기를 그때보다 정권이 위협받았던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의의 바퀴가 아주 천천히 돌다가 그때 갑자기 빨라졌던 것입니다. 국가 안보가 우선하는가, 언론의 자유가 우선하는가. 그 최종 판결은 연방대법원에 맡겨졌다. 재판 결과에 따라 엘스버그를 비롯 수많은 기자들이 간첩법에 의해 기소되고 처벌될 수도 있었다. 대법원은 국방부 보고서를 보도한 신문에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안보란 결국 미국인의 자유를 지는 것으로 정부를 감시하기 위해서도 언론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대법원에는 9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6대3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수정헌법 1조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이 정보를 주고 사람들이 그 정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되는 원칙 중 하나는 정부를 믿어라라고 간단히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감시받지 않은 채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국민들은 정부가 임무를 잘 수행하리라고 믿고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남용하기 쉽고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기 쉬운 것 아닙니까? 따라서 언론이 권력을 감시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닉슨은 무릎을 꿇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express the hope that this agreement will ensure stable peace in Vietnam and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of lasting peace in Indochina and Southeast Asia. 전쟁이 끝났다.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던 국방부 보고서의 보도는 미국인에게 평화를 되찾아 주었고 거짓으로 일관해온 닉슨 행정부의 붕괴를 가져왔다. 그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정부와 맞서 싸운 미국 신문들의 승리이며 수정헌법 1조를 지켜온 국민들의 승리였다. 자유와 평등의 나라 미국. 그 이상을 지키기 위해 미국인들은 수정헌법 1조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를 금지할 수 없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을 천명해왔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신나치주의자들의 유태인에 대한 위협적 발언은 물론이고 혐오스러운 동물이나 악마를 숭배하는 집회나 의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람을 위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KKK단의 인종차별적 발언 집회도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다. 폭력적 의도만 없다면 어떤 발언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의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이라는 구절이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 이를 암송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포르노 잡지도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Sex is bad and ugly and dirty, and yet it is heroic. What is more obscene, sex or war? 특히 공적 인물에 관한 저급한 성적 풍자 역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정헌법 1조의 자유 역시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포르노 잡지 출판의 자유를 외치던 레리 플린트는 괴한의 충격을 받아 하반신 마비가 됐다. 하지만 이후 레리 플린트는 수정헌법 1조를 옹호하는 투사가 됐다. 허슬러가 얻은 표현의 자유는 그의 줄기찬 법적 투쟁의 결과였다. 자유는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책 하나 없어질 때, 영화 하나 없어질 때, 잡지 하나가 없어질 때마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식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수정헌법 1조를 지키기 위해 늘 긴장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온 배경에는 많은 이들의 투쟁과 희생이 있었다. 200년 전 미국인들은 수정헌법 1조의 상징적 의미를 담았지만 국민이 가질 수 있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명시된 것은 아니었다. 우리 국민이라는 말의 정의도 지금과 달랐다. Remember that we the people was composed of a very small part. No woman could vote. People were held in bondage. Native Americans were not treated as citizens of equal stature and dignity. So those people do count among we the people. Our Constitution embraces today, although it didn't at the start.
사실 연방 대법관들이야말로 수정헌법 1조를 성장시켜온 숨은 주역이었다. 대법관들은 때로는 국민의 정서에 역행하면서까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것을 미국 사회에 알려왔다. 자유를 얻는 과정은 영원히 진행형입니다. 자유를 믿는다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탄원의 자유를 믿는다면 이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갈등과 싸움이 있고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We could be wrong, all right? Stop the murder of an innocent man! Free my man! Kill my man now! 더 많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향한 미국인들의 싸움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벌써 21년째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어져오는 이들의 시위는 한 사형수의 석방을 위한 것이다. 무미아 아부자말. 그는 잘 알려진 유명하고 존경받는 라디오 언론인으로 매주 수백만 명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건 당국이 그를 침묵시키려 했다는 점입니다. 펜실베니아 정부는 그가 인터뷰하는 걸 오랫동안 금지했죠. 이건 엄연히 수정헌법 1조 위반입니다. 지난 20년간 무미아의 석방을 위해 쓰여진 책도 적지 않다. 국제 엠네스티에 의해 양심수로 인정받고 조사 보고서가 출간되기도 했지만 무미아 아부자말은 여전히 사상의 자유를 억압당한 채 사형수 한방에서 대기 중이다. My name is Mumia Abu-Jamal. I'm on death row in Pennsylvania. Ex-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Black Journalists of Philadelphia. I'm still a continuing revolutionary journalist. I write for anybody who wants me to write for them. And I'm fighting my conviction, fighting the sentence, fighting for my life, and fighting to create revolution in America. 무미아가 사형수가 된 것은 경찰관을 살해했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Police say that it was Philadelphia radio reporter Mumia Abu-Jamal who pulled the trigger, but no one seems to know why. 희생자 다니엘 포크너는 겨우 26살의 전도 유망한 경찰관이었다. 흑인 라디오 진행자에 의한 백인 경찰관의 살해. 그것은 포크너 경관의 미망인은 물론 모든 경찰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수천 명의 경찰이 장례식에 참석했고 이 사건은 경찰 전체에 대한 흑인들의 공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재판이 시작된 지 단 한 달 만에 무미아 아부자말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무미아는 이것은 정치적 보복이었다고 주장한다. A feeling of injustice that rankled to the core of my soul. Anger, injustice, outrage, fear, mixed emotions from the whole world, but a certainty that it would not stand, a certainty that it would be overturned. I still feel that. 무미아의 사건이 발생한 곳은 로커스트 13번가. 필라델피아에서도 범죄 발생이 가장 빈번한 우범 지역이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보도했던 취재기자 린 워싱턴은 사건의 진상이 경찰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한다. 무미아는 경찰과 그의 동생이 다투는 것을 보았고 포크너 경사가 손전등으로 동생의 목을 내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미아는 이곳에서 주차장을 통과해서 길을 건너 달려갔고 경찰과 마주친 순간 복부에 총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곧바로 무미아를 포크너 경관의 살해범으로 지목했다. 사실 무미아는 경찰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사건 발생 몇 시간 전
그는 경찰의 불법적인 폭력을 지적한 공로로 필라델피아 매거진의 시민 감시상을 수상했던 것이다. 무미아는 이쪽 도로에 쓰러졌고 경찰 한 명이 그의 가슴 차서 다시 넘어뜨렸습니다. 다른 경찰들도 와서 함께 때렸습니다. 사건 직후 병원에서 찍은 무미아의 얼굴은 심한 구타로 차마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복부의 총상 역시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 그러나 미국 내 가장 큰 경찰 조직인 FOP, 경찰 우회 모임과 포크너 경관의 미망인은 무미아의 혐의를 확언하고 있다. 누가 데니를 살해했는지 가장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저예요. 저는 법정의 문 청문회에 갔고 발사 실험은 물론 증거 목격자 증언을 모두 봤습니다. 제 생각으론 전혀 의심할 바가 없어요. 무미아 아부 자말은 제 남편을 죽였습니다. 실제로 총격이 있었던 현장에서는 무미아가 호신형으로 가지고 있던 389경 총이 발견됐다. 그러나 이 총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니엘 포크너의 몸에서 나온 총알은 449경 탄환. 389경으로 어떻게 449경 탄환을 발사할 수 있었을까? 사건 발생 직후 필라델피아 과학수사연구소의 검시 결과에도 다니엘 포크너의 사망 요인은 449경 탄환에 의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449경 권총은 사냥용 총으로 길이도 약간 길고 명중률도 매우 높다. 이에 반해 무미아의 총과 같은 389경은 호신형으로 크기도 엄연히 다르다. 총구 크기는 1.5mm나 차이가 난다. 당연히 389경 원총에는 449경 탄환을 장전할 수도 없고 발사할 수도 없다. 사건 직후 경찰은 무미아에게 화약 반응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무미아가 총을 쐈는지 안 쐈는지를 밝혀야 한다면 그의 손을 검사해서 화약 잔유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당연합니다. 경찰이 이 일을 안 한 것은 무미아가 총을 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을 검사했다면 총을 안 쏜 게 확인됐을 거고 그렇다면 조작할 수가 없었겠죠. 가장 유력한 증언도 경찰의 조작이었다. 현장을 목격한 베로니카는 당시 강도 등 중죄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두 명의 정복 경찰이 찾아와서 무미아 아부 자말이 총을 쐈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5년에서 15년형을 받을 강도 혐의를 벗게 해주고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소됐던 다른 혐의도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베로니카 존스로서는 뿌리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경찰의 협조를 약속하고 법정에 출두했다. 그리고 배심원과 판사들 앞에서 무미아 아부 자말을 살해자로 지목했다. 그곳에는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자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생전 처음 보는 남자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해야 하다니. 하지만 법정 안엔 언제든 저를 잡아갈 경찰이 있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이 시킨 대로만 얘기했습니다. 무미아 측은 지난 20년간 필라델피아 대법원, 연방 대법원 등에 항소하고 법정 투쟁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미국 사법부는 무미아에게 다시 심판을 받을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았다. 명백한 증거들이 거듭 제시됐지만 법원은 이를 채택조차 하지 않았다. 현재 인신보호 청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사형이 보류된 상태일 뿐이다.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도 어느 단계, 어느 법정에서도 그가 살인했는지 아닌지를 논의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무기로 과명될 수 있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평생 감옥에서 석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무미아의 무죄를 입증할 이 확실한 증거들을 공정한 재판에서 공정한 배심원 앞에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무미아 아부 자말에게 법정에 설 기회를 주지 않고 결백을 증명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그의 피부색 때문이고 그의 정치적 견해가 위협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무미아에 대한 사형 선고는 경찰의 폭력을 비난하는 그의 신념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anti-American. I think he hates our 무미아 planet. 아부자말은 I think he 반미적이고 wants to 정부를 create 증오하며 revolution in America. 미국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I 싶어합니다. think he's dangerous. I 그는 think 위험한 if he ever 인물이에요. was 전 allowed 그가 to 만약 be 다시 free 자유로워진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rime again. 무미아가 쓴 글을 보면 그가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사 중 다른 사람을 증오하거나 조롱하거나 증오를 유발하지 않는 것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종적 증오든 정부에 대한 증오든 경찰에 대한 증오든 다른 종교에 대한 증오든 말입니다. 재판 당시 검찰이 가장 큰 혐의를 둔 부분도 바로 무미아의 사상이었다. 검찰은 무미아가 15살 때 인용한 모택동의 유명한 연설을 배심원 앞에서 낭독하게 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이 말은 사형을 확정하는 데 결정적 근거가 됐다. 결국 무미아의 사상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 경찰을 비판하는 흑인 언론인에게 수정헌법 1조는 무용지물이었다. 수정헌법 1조에 대해 깊이 고려해 볼 수 없는 분위기에서 그 전체의 맥락이 상관없이 한 구절을 떼내서 제시하고는 배심원들에게 이 사람이 시대부터 폭력적이었고 그때부터 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20대가 되었을 때는 경찰을 죽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그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편견을 갖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식으로 잘 움직이니까요. 사실 무미아는 필라델피아 경찰에게 위협적인 인물이었다. 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인 79년 필라델피아에서는 흑인 인권운동단체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검거가 실시됐었다. 무미아는 이 잔인한 폭력을 좌시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과 이들 뒤에 숨은 인종차별주의자 리조 시장의 관계를 낱낱이 폭로했다. 1994년에 기밀 해제된 FBI 문서. 무미아 아부자말에 관한 사찰 기록인데 본명이 웨슬리 쿡이었던 그의 기록은 800페이지를 넘는다. 그는 미 수사당국에 의해 위험인물로 분류되어 지속적으로 감시되어 왔던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1조 역시 인종의 벽만큼은 완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대법원은 수정헌법 1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 인종차별주의자 갱단, 심지어 악마 숭배자에게도 새로운 재판을 허용했죠. 하지만 흑인 조직원에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국 헌법의 공정성을 어긴 것입니다. 법학자나 교수가 아니라도 뻔히 알 수 있죠. 잘못된 일입니다. 지난 6월 워싱턴의 FBI 청사 앞에서는 무미아를 위한 또 한 번의 집회가 열렸다. 집회마다 많은 미국인들이 거리로 나서는 것은 이것이 단지 무미아만을 위한 행진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미아의 석방은 그의 사상을 석방시키는 일이다. 그것은 또 그가 인종차별과 공권력에 대한 비판을 계속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는 일이다. 결국 한 사람의 자유가 확대될 때 모두의 자유가 늘어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전 세계에서 무미아의 석방을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프랑스 파리는 무미아를 명예시민으로 위촉했고 이탈리아 베니스 시는 무미아에게 행운의 열쇠를 증정했다. 그가 자유로운 시민이 되기를 기원하는 선물이었다. 표현의 자유를 빼앗긴 채 21년 동안 세형 대기선에 서 있는 무미아 아부자말. 그에게 남은 희망은 무엇일까? In justice, in American justice. Well, I have to. Yes. You know, I know it sounds stupid, it sounds naive, but I have to. I mean, that's the only way one can survive and persevere. (200년) 전 미국인들이 신대륙에 걸었던 꿈과 희망. 모든 사람이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과 모든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 그들의 새로운 이상은 수정헌법 1조에 고스란히 담겨서 이어져 왔다. 그러나 꿈과 이상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가치, 사회적 이상, 도덕적 규범들을 훼손하는 표현에도 자유를 주었고 더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 많은 토론을 통해 수정헌법 1조의 이상을 실현시켜왔던 것이다. 때로는 투쟁이 필요했다. 역에 저항해야 했으며 이데올로기의 망령과도 싸워야 했다. 때로는 패배하기도 했지만 우리 역시도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주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 오늘의 미국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강한 것이다. 미국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통해 자신들의 오류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초석이 됐던 것이다. 지금도 미국 어디에선가는 시위가 진행 중이다. 어떤 이들은 반전을 외치고 어떤 이들은 전쟁을 감행하자고 한다. 해답은 바로 수정헌법 1조 안에 있다. 미국인들이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면 전 세계 모든 인류도 그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것이 인류를 위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미국의 이상인 것이다. I hope that the world itself will understand us better and that we will not be like degraded just because we are Muslims or just because like we sound like Islamic or because we're not terrorists. 그러나 이들에게 더 이상 미국의 자유는 없다. 단지 이슬람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랍인이라는 이유로 이들에게는 테러리스트의 혐의가 씌워지고 있다. 미국이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모든 이에게 보장해온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미국 스스로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이다. 지금 많은 미국인 회교도들이 탄압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그들의 종교 때문입니다. 정치적, 종교적 견해가 다르다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지금까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온 수정헌법 1조의 이념에 맞지 않는 것으로 미국의 사법 전통에 역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변화는 9.11 테러로 시작됐다. 미국의 심장 뉴욕 맨해튼에 가해진 거대한 충격. 무려 3,500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대참사. 독립전쟁 이후 미 대륙에서 단 한 번도 침공을 당하지 않았던 미국인들은 그날 경악과 공포의 도가니에 휩싸였었다. 낮게 외국인들이다. 이들은 테러와 연루된 증거나 뚜렷한 혐의 없이도 이민 귀화국과 FBI 등 미 수사당국에 의해 무차별 체포됐다. 특히 5,000명이 넘는 아랍인들이 단지 지난 2년 동안 중동에서 입국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받아야 했다. After 11th of September, they were looking for the Arabs and the Muslims. 9.11 테러 후 당국은 아랍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을 수색했고 체포했습니다. 1,500명에서 2,000명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7명에서 18명 정도만 석방됐고 일부는 추방당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9.11 관련 범죄로 기소되고 수사된 사람의 숫자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용의자들을 선정하는데 아주 광범위하고 부정확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마도 민족과 종교에 기초한 것일 겁니다. 미국 내 이슬람 교도들은 800만 명.
그중 아랍인은 3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들 대다수는 자유와 평등의 나라 미국을 찾아온 합법적인 이민자들이다. I wish peace. I wish peace for everybody. I wish not somebody do anything wrong. We love this country. We American citizen. We came a long time ago in this country here, and we love this country. 연장할 수 있다. 억울하게 체포됐을 경우에도 자신을 변호할 기회는 없다. 그러나 미 당국은 애국자법이야말로 미국을 지키는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말한다. I'm sure the government wished that it had the entry-exit system that I alluded to. 이런 법을 진작 만들었다면 테러도 없고 그 후에 비용도 안 들었을 것입니다. 인권을 소홀히 여기자는 건 아니지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의 수호자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애국자법의 모체인 96년의 반테러법에 이미 위헌 판결을 내렸었다. 미 정부에 의해 테러 조직으로 지목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 판결이 내려진 뒤 한 달도 안 돼 의회는 반테러법을 더욱 강화한 애국자법을 통과시켰다. 새로 개정 애국자법에서 수사당국의 권한은 더욱 확대되었고 그 범위도 넓어졌죠. 제가 어떤 단체에 기저귀를 사라고 돈을 주었어도 감옥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정부가 이건 테러리스트 단체다, 이건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하고도 감옥에 갈 수도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뉴욕에서 1시간 남짓 거리 뉴저지에 위치한 미들섹스 교도소. 요즘 이곳에서는 연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미 전역에서는 불법 치료 외국에 대한 강제 구금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그런데 억류된 불법 치료자들은 가족과의 면회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How many of you have been in shackles? How many of you have been deported? How many of you have lost your loved ones? He had gone as an emergency to the Dominican Republic. When he came back, he was apprehended at JFK airport. Since then, they have claimed him to be an arriving alien, even though he's been here 30 years. A woman whose husband was detained, and she came repeatedly to try to see him, and the guards turned her away because she didn't have the proper ID. In fact, for 1 month her husband was in detention. She never got to see him because it was so much trouble to get that ID. Finally, he was deported, again, before she could even see him once. But under the shadow of September 11th, the government has not only taken away the rights of immigrants, it has also taken away the rights of the American people. The regime of George Bush is headed on the path to fascism. 테러를 원천 봉쇄한다는 미 수사당국의 검거 열풍의 최우선 표적이 된 것은 미국은 즉각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We will direct every resource at our command, every means of diplomacy, every tool of intelligence, and every necessary weapon of war to the disruption and to the defeat of the global terror network. 선전포고는 아랍을 향한 것만이 아니었다. 미국 내 테러 분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애국자법이 수당적인 지지로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 애국자법을 두고 미국 내 많은 인권단체들은 법의 얼굴로 분노와 보복만을 담은 경문이라고 비난했다. 지금껏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못한 반인권적인 독소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애국자법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도청 비밀 감증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엄격하게 규제됐던 최첨단 장비들도 수사에 활용되기 시작했고, 테러 수사라는 이유만 달면 범죄의 증거 없이도 도청 감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각종 전자우편과 인터넷 기록도 제약 없이 추적할 수 있다. 실제로 FBI는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협조를 얻어 모하메드 알리 후세인 등 아랍계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이메일을 감시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해 일단 테러 용의자로 지목되면 임의로 언제든지 집을 수색할 수 있다.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기소 전 구금 기간도 8시간에서 7일로 늘어났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무려 6개월까지